자, 한판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예, 제가 민동기 평론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소개 잘못했죠, 제가. 용서해 주세요. 자, 일단 도청 의혹. 오늘도 파장 일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도착한 김태호 차장이 논란을 키우고 있죠. 저기도 좀 전에 좀 짚었습니다만.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예. 그 워싱턴을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 이제 특파원들이 공항에 나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언론사 특파원들이.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 일단 미국이 아기를 가지고 도청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논란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들으니까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구체적으로 묻지 말아 달라. 그리고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자신은 떠나겠다. 됐냐? 다른 주제 물어보시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상당히 좀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돼 있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미국 정부가 아니라 다른 세력이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더 논란을 좀 키웠는데요. 어찌됐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미국 정부의 이 문제를 강력히 따지지 않겠다 이런 뜻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은 있었다 없었다 이 부분은 해명도 명확히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나쁜 의도 없이 우리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의 대화를 들었다. 이렇게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추가 입장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도요. 예. 상당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 특강에 참여를 했는데 이 특강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또 기자들이 오늘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또 질문을 했거든요. 예. 오늘 동아일보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받는다는 그런 내용의 계약을 지난달 한국 정부와 방위산업업체와 체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박진 장관은 지금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이 50만 발을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미국 비축분으로 채워 넣은 다음에 예.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방침이라는 게 오늘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진 작가님부터 김태호 차장의 발언. 일단은 그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도청 사실은 도청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국 측에서 해명을 요구한다. 확인해야 된다. 사실이라면은 우리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레토릭이 지금 계속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컨대 어느 나라도 지금 도청 사실 가지고 시비를 걸지는 않거든요. 했다 안 했다 자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얘기 안 하고 있고 프랑스도 얘기 안 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인가 거기만 호주만 한 나라만 얘기하고 다른 나라는 다 얘기 안 하고 있고 똑같이 반응하고 있어요. 다 조작이다. 프랑스에서도 조작이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도 조작이다. 우리도 조작이다라고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니 모사드가 국민 시위를 갖다 추동했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사실이다 하더라도.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랑스 군인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실제 우리가 준 포탄이 우크라이나군에서 사용된다. 이게 지금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 뻔히 모든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냥 조작이다라고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악의가 있지는 않다. 이게 뭔 얘기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미국이 도청하는 건 사실인데 그게 또 우리를 해치려는 뭐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거 저기 러시아 애들이 장난친 거야. 그 실제로 러시아 애들이 좀 장난친 부분이 있거든요. 뭐 러시아 군과 우크라이나 군의 전사자수를 뒤바꿔 놓는다라든지. 또 잘못된 정보를 또 이렇게 주기도 그렇죠. 하고 받기도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몇 가지 예컨대 몇 가지 정보들 중에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공개를 한다라든지 그렇죠. 이런 건 있겠지만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 르몽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우리는 검증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에 입각해서 논평하지 않겠다라고 르몽드 측은 얘기했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정부에서 미국 측에서 어떻게 된 일이 해명을 해라. 그다음 조사를 한다라니 그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달라.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로서는 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얘기가 적합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자 김 소장님. 뭐 앞에 얘기는 하셨으니까 전 뒤에 포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탄 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빌려줘요? 난 무슨 말인지를 아주 잘 모르겠는데. 쓴 다음에 나중에 뭐냐면 그게 아니라
미국 측에 준다라는 거고 그러면 미국 측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보유 물량을 우크라이나 보내고 그쪽에 준다라는 거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러면 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기들이 생산해서 채워지면 그때 다시 돌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편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점상으로 공교로운 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하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했던 얘기가 이거 자꾸 포탄 달라는데 주면 큰일 난다는 거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고 이제 그 두 사람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내부에서 아니 이거 달라는데 줘야지 그거 왜 안 주냐라고 따졌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태호 차장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했을 텐데 그럼 이제 러시아가 완전히 갈라서는 상황인 건데 예. 그런 보도가 나온 거 동시에 공교롭게도 실제로 포탄이 넘어갔다는 것. 그럼 외교부 라인들은 이걸 주면 안 된다라고 버텼고 결국 이 사람들은 잘렸고 그리고 포탄이 넘어간 상황까지 이거 이제 러시아가 지금 확인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륙 세력이라고 하는 중국, 러시아하고 완전히 지금처럼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서 미국만 믿고 하면 되는 건지. 난 이런 데 대해서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지 너무 걱정이 돼요. 아직은 넘어간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미국 측에 줬고 그 미국 측에 재고를 채우고 있고 미국이 그걸 갖다 우크라이나 넣고 그래서 그 문건을 보게 되면 경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폴란드로 수출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있는 재고분을 우크라이나에 주고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에서 우리 거를 갖다 주게 되면 항상 무기 계획 눈 가리고 마음을.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거를 갖다 그쪽에서 애건데 우크라이나가 주게 될 때는 우리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단은 폴란드에다 주자라는 거죠. 예. 아무튼 지금 뭐 논란은 계속될 것 같고 뭐 4월 말까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게 좀 뭔가 매듭이 좀 지어졌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죠. 오늘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쓴소리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 회의를 가졌는데요. 예. 좀 최근에 현안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좀 쏟아냈습니다. 예. 국회 부의장인 오선의 정우택 의원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당 지지율을 거론을 하면서 최근 재보궐선거 패배가 주는 시그널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 당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집권 여당의 품격에 맞는 언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언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현장에서 뛰는 당원들이 힘들어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김재원 최고위원 등을 겨냥한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신상필벌. 네, 만일 읍참마속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절대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읍참마속. 네. 예. 지금 실언하신 분들 보내야 된다. 이런 역시 이제- 수준까지 해석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사선의 홍문표 의원은 좀 더 직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예. 전광훈 목사가 20만에서 30만 명을 우리 당에 심어놨고 그 힘으로 버티고 있다는 식으로 온갖 선전이 되고 있는데 당원으로? 그렇습니다. 어. 이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해서 수습해야 한다. 어허. 목사 소나기에서 움직여지는 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또 굉장히 비판을 강하게 얘기했네요. 그렇습니다. 20만, 30만 심어놨고 소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자, 또 이런 가운데 계속 또 불협화음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 계속 뉴스에 나오십니다.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그리고 태영호 의원 사이에 설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도 발언을 했거든요. 예. 당 지도부 구성원으로서 여러 언행 때문에 당 지도부에 부담을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요. 사상 관련 발언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당 지도부가 한 달밖에 안 돼 여러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중진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를 앞장서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일부 원외에 계시는 중진분들이 김기현 대표를 뜬금없이 아무 구체적 근거도 없이 흔들고 있다. 이럴 때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원외에서 당 지도부를 자꾸 흔들려는 것을 앞에서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외에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는데 해석을 하면 이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예. 집행부를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한 사람으로서 논란의 당사자가 됐으면 스스로 자숙해야 하거늘 화살을 어디다가 겨누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다. 내가 귀하처럼 근거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인가. 예.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태용호 최고위원의 발언은 나를 겨냥한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윤리위원장 인선이 지금 마무리됐다면서요? 확정됐습니까 지금? 네, 내정이 됐는데요. 당 중앙윤리위원장의 황정근 변호사가 내정이 됐습니다. 예. 사법연수원 15기고요. 판사 출신 법조인인데 예.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등에서
국민의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전력이 있습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 등이 아마 좀 이제 윤리위 구성이 완료가 되면 이 징계 절차 개시 여부가 공식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눈길을 끌었던 게 예. 당무감사위원장에 정신과 전문의 신의진 교수가 내정이 됐거든요. 당무감사. 네, 위원장에. 근데 예. 당무감사위라고 하는 게 시도당, 전국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와 함께 예. 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주요 당직자 등의 비위를 조사하고 윤리위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그런 기구인데 그렇죠. 보통 법조인이나 학계 원로가 주로 맡아왔었는데 예.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의료인이 맡은 것이다. 이런 또 의사가 맡았다. 네, 좀 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도 학계 좀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자, 일단은 국민의힘, 자 오늘 중진연석회에서 당 대표의 리더십 얘기도 오른 것 같고, 중진위원들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진작? 당연히 나올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예, 예. 근데 애초에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예. 그러니까 3% 받던 사람 50% 받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당 대표를. 그러니까 그 만들어준 게 결국 누구냐면 대통령실의 역할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당 대표가 되는데 본인 역할이었고 대통령실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음. 힘이 실릴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성 들어가 선긋기도 못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발언 나왔을 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도 못 하는 겁니다. 이거 괜히 징계하려고 했던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 대통령실에서 징계하라 그래요. 아 이거 당에서 알아야 되는데 예. 그것까지도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당이 지금 용산에 뭐가 된 겁니까? 그 이제 출장소가 돼버렸다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쓴소리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 김기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고 치는 게 최고위원들이거든요. 김병민 최고만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김병민 최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뭐랄까 그 이준석 대표 말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예, 예.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도부 자체의 위기고 그것은 그들의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의 선택의 결과예요. 당신들이 그런 지도부를 원했고 그 지도부를 갖고 있고 그 지도부가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낮게 나오잖아요. 지지율이 하락 저는 보면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뚝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하락 추세 이것은 지금 그 국민의힘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유권자들의 판단이다라고 봐요. 김 소장님은 자 국민의힘 상황? 뭐 TK와 PK가 전체 의원의 67%를 차지할 만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의원들의 수가 절대적인데 그만큼 이 사람들의 목소리도 크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울산 망한 걸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것도 김기현 의원의 바로 옆집 지역구이자 그 동네에서 가장 부촌 지역, 그 판사들하고 다 모여 사는 지역이 안 되는 걸 보면서 부산 경남 지역의 의원들이 어마뜨거라 하는 거죠. 이러다 내년 총선 내 거 망치는 거 아닌가? 그럼 개혁해야지. 예, 어제까지 안 됐던 개혁이 오늘부터 되는 이유는 어제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다는 이야기고 그럼 전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당대표를 엄청나게 흔들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비대위로 갈 때까지 흔들 것인데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정말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지난번 이준석 대표도 와서 뭐 정상 비정상 얘기하면서 이 김기현 대표가 정상인데 곧 그런 목소리를 낼지 기대해 보겠다라고 말했던 게 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그림이라서 김기현 대표 과연 변신할 수 있을지 어제 유승민 의원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홍문표 의원 정광훈 목사 이 얘기는 우리가 당원 명부를 새로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기존 당원이 당원 명부를 새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문서가 판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중앙당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전광훈 혹은 그 몇몇의 추천인이 있을 거거든요. 이름 검색하면 전광훈 목사로부터 받은 당원 명단은 그냥 5초 안에 나오도록 어느 당이나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하. 이거를 추천인을 쓰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추천인이 굉장히 정당 명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건 국민의힘이 조그만 결심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을 거예요. 쫓아낸다는 게. 그분들도 근데 우리 국민들이고 투표할 수 있는 그쵸.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나가라 이렇게 막 강제로 할 수 함부로 할 있어요.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출당은 당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출당 조치. 당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뭐 출당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홍문표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숫자 당론으로 파악정도 있을 결정했을 거다. 말은 그렇게 해도 출당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없는 거죠, 사실상. 예, 법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그건. 예.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진보당 의원이 이번에 국회 입성했습니다. 강성희 의원인데
지금 등원하자마자 또 뜻밖의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국회 국방위원회 배치에 반대한다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하. 지금 강성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방위가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국회 국방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성명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 진보당의 뿌리가 결국에는 위헌정당이 통합진보당인데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은 내란 혐의로 구속이 됐고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을 했다. 이 위헌정당 결정은 통합진보당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다. 예.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안보의 최전선에 있다. 군사기밀을 포함한 수많은 정보가 오고 가는 곳인데 이런 곳에 간첩을 당원으로 둔 정당의 의원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 성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 강성희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황당하고 턱도 없는 막말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예. 특히 자신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국방위원회 배정은 재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일단 비교섭 단체인 강성희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현재 결원인 상임위는 국방위원회입니다. 국방위원회를 의원들이 많이 안 가시나 봐요. 김성애 소장님. 일단 이런 논리로 따지면 예. 저는 학살자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의 후예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운영위 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을 다루는 행정안전위, 그다음에 군인들이 학살을 지시했던 자가 전두환이고 그 자가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방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의 연원을 따져서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지금 그럴 것이다라는 관심법으로 정당을 논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강성희 의원이 들어가서 자료를 빼돌리면 그때 뭐 우리나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바라보기에 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사상전 논란을 게다가 보좌진 협의회가 만드는 건 이건 뭐 저는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진 작가님은? 진보당의 뿌리가 그 통합진보당에 있다는 얘기는 맞죠. 근데 이제 두 당이 같은 당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고 이분은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 소속이기 때문에 또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통합진보당의 그 과거의 행적들, 그다음에 그 세력들이 과거에 보여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특히 보수층에서는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현명한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처벌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저는 뭐 이렇게 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적어도 뭐 중도나 보수층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뭐 임명해도 거기 그냥 내보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쪽에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에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김성애 소장님? 만약에 방법이 있나요 지금? 아니 그냥 가는 수밖에 없나? 아니, 국회의장이 정할 예. 문제긴 한데 예.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뭘 전력을 따져서 하는 건 뭐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례가 되면 뭐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했으니까 여기 가면 안 되는 아니 근데 이런 원래 강성희 의원이 여기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 비어 있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의원 입장에서 국방에 가면 뭐 죄송한 그쵸. 말씀인데 좀 우울해요. 그렇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비어 있는 거란 예. 말이죠. 거의 뭘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서 뭘 해볼 수 있는 게 국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런데 초선 의원이 뭔가 뜻을 펼치기에는 적절한 상임위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원한다면 국토위나 행정안전 이런 데 가고 싶겠지. 예. 예, 전북 지역에 무슨 군대 군사기지가 많다고 국방위를 가고 싶어 지나치 하겠습니까? 기운 것 같아요. 지나친 태용호 의원도 지금 상임위 활동하고 있고요. 북한의 엘리트였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김태호 1차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물론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복권이 예. 되긴 했습니다만 예. 문건 유출 관련해서 이제 또 법원 재판을 판결을 받았죠.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은 그분들 다 지금 공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문건 유출했으니까 또 문건 유출해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국가 논리를 안보 보여지게 확장시키면- 하면 위험하다라고 네. 그게 얘기가 전해질 수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진보당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근데 이제 진보당의 이번 의회 진출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다음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선택을 원내에 진입했기 때문에 어떤 확장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정의당보다 진보당이 더 많은 그 의석을 얻었고 특히나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울산 동구에서 만든 전례도 있기 때문에 예. 진보정당 간에 상당히 격렬한 경쟁이 저는 벌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양당에게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진 작가님은 예, 그 일단 민주당이 비워준 자리에 당선이 된 거긴 하죠. 근데 예. 거기다 뭐죠? 감사합니다 민주당하고 플래카트를 붙여놨는데 그랬나요? 그거 좀 깨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굳이 그러지 않아도 사실상 그분들이 거기서 당선된 실력으로? 건 나름대로 거기서 열심히 일해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차라리 그걸 어필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요. 자, 정의당 이후에 또 진보당의 국회 진출, 또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